황제 기내식이 아니냐라는 근거 없는 마타도성 정치 공세를 포부었습니다. 문체부와 대한항공에 관련 세부 내용을 공개할 것을 줄기차게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윤건영 의원이 제시한 인도 방문 관련 기내식 세부 내역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인도를 갈 때 식사를 2번 했는데요. 비용은 30만 원, 25만 원입니다. 올 때도 식사를 2번 했고요. 각각의 비용은 25만 원입니다. 총 4번의 식사에 105만 원 수준인 건데요. 배현진 의원이 공유한 기사의 제목처럼 기내식으로만 6천여만 원을 먹어 없앴다. 이런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윤건영 의원은 기내식 비용 책정은 다른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나온 말, 기내식 마타도어입니다. 네, 지난 2018년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에 대해서 여당 일각에서 여러 의혹들을 제기를 했죠. 이에 대해서 마타도어라는 반박하는 기자회견이 오늘 있었습니다. 기내식의 상세 비용까지 이렇게 다 공개를 했는데 자, 총 6,292만 원만 그동안 알려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윤건영 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진짜 식비는 2,167만 원이고 나머지는 고정 비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김정숙 여사는 얼마의 식비를 사용했냐고 봤더니 105만 원. 그래서 한 4.8%다라는 건데 이동학 위원님.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총액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그러니까 총액만 알고 있을 땐 그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데 디테일을 보니까 역시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네, 상식적인 수준에서 처음부터 저 자료를 문체부나 아니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혹을 제기할 때 저걸 들고 나와서 얘기를 했었다 그러면 얘기 자체를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일 겁니다. 예. 왜냐하면 정치 공세를 해야 되는데 그 공세를 하기에는 그 총액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달콤한 숫자였을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끊임없이 아니 그러면 근거를 갖고 와라. 그리고 우리가 했던 것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혹은 지금 여당 정부에서도 쓴 금액이 있을 건데 그걸 가지고 비교표를 가지고 비교를 해야 비교가 되는 것이지 네. 하나에 6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 하나만 갖고 와가지고 계속해서 비교를 하면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너무나 치졸한 거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서야 저거가 이제 증빙이 됐고 저거를 기본적으로는 아마 대한항공이나 이런 데서는 제대로 주지 않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공무원들도 저런 계약을 한다고 하면 아마 의혹이 있을 만한 정도의 계약은 당연히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뒤에서 다시 검증을 받을 거기 때문에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더 이상 억지 주장이나 억지 의혹을 계속해서 부풀리는 것은 이제 그만 좀 하고 어찌 보면 저는 이 성격 자체가 김건희 일병 구하기 아닌가? 그 논계 작전 아닌가? 논계는 국가적 의미라도 있었죠. 지금 이거는 인도와의 외교 이 채널 자체를 완전히 박살내는 수준의 인도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쁠 겁니다. 이런 의혹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의 이 상황이. 그래서 더 이상 이것을 그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승환 의원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자세한 세부 내역을 보면 그래도 좀 많이 쓰인 거냐 이렇게 따져볼 수 있습니까? 저는 저 비용에 관심 없습니다. 아, 관심 그리고 없으세요? 이거 특검법 낸 거 뭐 물타기 아니냐 이런 얘기 하는데요. 이 사건 작년 12월에 그 서울의 소리가 김건희 여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형사 일부 배정될 때 이 김정숙 여사 이 외유건에 대해서도 똑같이 고발돼서 형사 일부에 배당됐습니다. 네. 그래서 수사가 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이 건을 덮기 위해서 이걸로 지금 물타기 하고 있는 거다. 이런 내용 절대 아니란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뭐 특검이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당론 특검이 아닙니다. 의원 입법으로 지금 한 건이 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물타기할 생각도 없고 그럴 여지도 없습니다. 네. 이 사건의 핵심은 대통령 영부인의 권력에 사유합니다. 지금 김정숙 여사가 이렇게 식비를 깠으니 지금 현재 대통령 식비도 까라라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나간 외교는 정상 외교인데 김정숙 여사가 혼자 영부인의 자격으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나가서 정상 외교의 격을 갖췄다라고 하는 거는 비정상 외교입니다. 정상과 비정상을 어떻게 같이 비교합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체부에서 자료가 나간 거 지금 모두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 예산으로 나간 게 아니고 문체부 사업의 예비비로 나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는 관여한 적도 없고 김정숙 여사는 가고 싶어 하지도 않았다.
않았다라고 했는데요. 거짓말입니다. 정부 예산이 예비비로 반영되기 위해서는요. 국무회의 통과해야 되고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의결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대통령이 청와대가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거짓말입니다. 네. 이거는 권력의 사유화의 문제입니다. 저는 김정숙 여사가 2012년에 낸 책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책 제목이 어쩌면 퍼스트 레이디입니다. 본인은 대통령 후보의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본인이 대통령이 된 것이냐 많은 사람들 만나고 다니면서 대한민국 어떻게 만들까요? 라고 묻고 다녔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대통령 뒤에서 꽃만 들고 있는 영부인이 되고 싶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대통령인 양 그 전용기를 타고 나갔고 본인의 청와대 관저에 본인의 딸과 손자들까지 데리고 같이 산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문제에 대한 비판이지 이거를 현직 대통령의 정상 외교 그리고 전직 영부인의 비정상 외교를 같이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자, 배 의원님, 이거 이 자료 보시고 이 기내식과 관련된 논란이 이제 완전 종결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네, 저는 종결이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고 저 네. 기내식이 지금 뭐 다 이미 알고 이미 문제 제기를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 기내식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이 논란이 왜 일어났는지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국민의힘 일부 의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게 누워서 침 뱉기 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더 나아가서 누워서 그냥 침 뱉는 게 아니고요. 누워서 김정숙 여사 말고 김건희 여사에게 침 뱉기를 네.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영부인 해외 순방하면 누구를 떠올립니까? 김건희 여사 그리고 김건희 여사 리투아니아에 가서 명품 쇼핑하신 거 이거 너무 자연스럽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먼저 떠오르죠. 그리고 예전에 또 스페인 순방 가셨을 때 누구 데리고 갔습니까? 이원모 비서관 부인을 데리고 갔습니다. 민간인이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거액의 정치 후원금을 내신 분이에요. 뭐 네. 윤석열 대통령이 뭐 중매를 했다라고 하는데 또 이원모 뭐 인사비서관은 그 많은 그 또 인사 실패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구죠? 정순신 그 저기 학교 폭력 때문에 네. 또 낙마하신 국가수사본부장으로 후보했었던 분들 그 인사 실패에도 불구하고 자리 보전하시다가 총선 출마했다가 이번 또 다시 법률비서관에 들어가신 분 아닙니까? 진짜 아까 권력의 사유화를 말씀하셨는데 권력의 사유화해서 나의 지인들 챙겨서 민간인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 순방만 간 게 아니고 순방만 따라간 게 아니라 그 전에 사전 답사도 갔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민간인이 공군 1호기를 탄 게 잘못인가? 아니면은 정말 정식으로 초청받은 영부인 뭐 비정상 외교라고 하셨는데 정상 외교죠. 정상 외교를 하신 영부인이 공군 2호기를 탄 것이 문제인가 이게 본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을 자꾸 그 국민들 잊혀져가는 그 국민들 머릿속에서 그 김건희 여사의 리투아니아 쇼핑 모습을 잊혀져가는 국민들한테 자꾸 꺼내는 거를 보면은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를 그렇게 싫어하시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성일정 의원님이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되는 게 그렇게 싫으십니까? 라고 하셨는데 저는 되묻고 싶어요.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싫으십니까? 그래 오히려 야당 의원들, 야당 측에서의 이런 발언들을 빌어서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고 싶은 오히려 비열한 의도가 숨어져 있지 않은가. 그 지금 제가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그분들을 대변하는 것 같아서 조금 기분은 썩 좋지는 않은데 예. 상식 있는 국민이라면 그렇게 판단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개혁신당은 이 이슈를 이제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뭐 시민단체가 고발을 한 것 가지고 이미 고발이 돼 있던 상황인데 이제 와서 하는 건 물타기 아니다. 이미 돼 있던 것 같다 그러셨는데 사실 그것과 여당 중진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는 건 좀 다른 이야기죠. 국회에서 특검법을 발의를 했는데 그런 면에서 물타기 측면은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 자료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게 해소가 됐다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저 자료상에는 큰 오류가 있어요. 뭐냐면 평균 연봉의 오류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지금 뭐 몇 명이 50명이 네 차례 기내식비를 해서 저걸 나눠서 간다? 이게 그러면은 CEO도 똑같은 평균 연봉을 받느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의 문제를 제기할 거면 김정숙 여사가 과연 그 기내식을
다른 사람들하고 동일한 걸 먹었느냐 아니면 다른 걸 먹었느냐 이런 것부터 확인을 해야죠. 네. 그리고 여당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해서 그 당시 뭐 진짜 호화 식재료가 들어갔는지 안 했는지 요건부터 다 확인을 하고 문제 제기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하고 한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 정쟁용, 맞불용, 전당대행용 특검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도가 매우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 네. 부분 살짝 좀 첨언하고 가겠습니다. 이 부분 누가 이렇게 불거지게 만들었냐?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었죠. 변방에서 중심으로 그 회고록이요? 책에서 그 회고록에서 내 아내의 외교는 영부인 역사상 최초의 단독 외교였다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 때 이휘호 여사 그 맨 처음 영부인 단독 외교 갔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수행 수석 대표로 민항기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영부인이 대통령도 없이 대통령 전용기를 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맨 처음에 대통령 전용기에 누구 태웠냐 이런 얘기 하셨는데요. 이번에 36명 탈 때 청와대 직원 20 몇 명 있었고 그중에 김정숙 여사와 절친한 디자이너의 프랑스 국적의 딸 같이 태워가지 않았습니까? 같이 태워가서 뭘 했습니까? 대통령실 그 부분에 직원 해야죠. 아니었습니까? 네, 아무튼요. 그런데 거기에서 대통령실 의상 직원과 담당까지 같이 민간인이 가야 돼요? 갔습니까? 아니 의상 담당까지 민간인- 같이 가야 돼요? 민간인이 아니, 가야 되는 프랑스인이잖아요. 거냐고요. 프랑스인이잖아요. 같이 가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네. 이거를 마치 우리 당이 뭐 무의타기 하는 것처럼 한다라고 했는데요. 이거 국감에서 왜 안 다루냐 했는데요. 국감에서 다뤄진 문제입니다. 네. 문체부 국감에서 다뤄진 문제고요. 그리고 이게 시민단체 고발한 게 아니고요.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고발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사 과정상 나오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야권에서 생각하실 때 좀 국민적 상식에서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첨언을 해야 될 것 네네. 같은데 이게 하시죠. 문재인 대통령의 자서전에서 먼저 나온 게 아니고요. 극우 유튜버들에서 먼저 주장하던 겁니다. 이거를 여권이 받아서 그걸 얘기하고 그 시점에 책이 나왔던 것이지 이거를 순서를 바꿔가지고 야권에서 먼저 띄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앞뒤가 많지 않고 오히려 극우 유튜버를 좀 끊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극우 유튜버는 문재인 대통령이 보셨나요? 아니잖아요. 극우 유튜버가 아무리 말하고 우리 당의 김민전 의원이 얘기했다 하더라도 이게 이 정도까지 갈 어떤 큰 스피커가 되지 않습니다. 그 제일 큰 스피커의 작용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 거죠. 네. 좀 전에 국정감사 얘기하셨는데 국정감사장 같은 모습이 조금 전에 연출이 됐습니다. 네.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을 방문을 막판에 끼워 넣은 거 아니냐 이런 여당의 주장도 있었는데 그 일정에 대해서도 반박이 나왔습니다. 당시 수행원이었던 고민정 민주당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외교 일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가변성이 많습니다. 일정을 짰다가도 취소가 되기도 하고 없던 일정이 갑자기 생기기도 합니다. 타지마할 같은 경우도 인도 측에서는 한 인도 정상회담 때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나라의 정상들 또 혹은 고위급 대표단이 오기만 하면 늘 왔으면 하는 곳이 단연 첫 번째가 바로 이 타지마할입니다. 네. 자, 이 외교 일정 중에 현지에서도 일정이 좀 바뀌거나 이런 경우가 잦습니까? 어떤가요? 이 의원님? 말이 안 되죠. 사실 모든 일정이 짜여져 있는 거고요. 타지마할 같은 경우는 저기가 뭐 일산 호수공원입니까? 그냥 한번 가보는 곳이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관광지고요. 세계 7대 불가사의입니다. 타지마할 일평균 방문 횟수가 2만 명이고요. 주말 평균 5만 명에서 7만 명이고요. 그리고 명절 기간에는 최대 15만 명까지 들어간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예. 김정숙 여사가 갔을 때 디왈리 기간이었고요. 가장 많은 관광객이 있을 때입니다. 그때 저렇게 저 의자를 다이애나 체어라고 하는데요. 저곳에 가보면은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저곳에서 사진 한번 찍기 위해 기다리고 있고 뒤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저 모든 곳을 다 차단하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한 것을 한번 귀국하다가 들렸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저것은 사전에 준비가 됐던 것이고 철저한 준비 아래 갔던 겁니다. 그런데 갈 수 있죠. 가서 양국 우호를 위해서 함께 사진 찍고 할 수 있죠. 왜? 처음에 보고서에 있었는데 없다고 하고 마지막 그 결과 보고서에 넣지 않았냐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것이죠. 네. 근데 고민정 의원이 얘기하면서 인도 측의 간곡한 요청으로 일정이 없었는데 갔다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 4개월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인도 방문했을 때 그때는 정말 정상 외교로 방문했죠. 그때 김정숙 여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타지마할 꼭 가고 싶다고. 그것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는 김정숙 여사의 말을 빌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네. 혹시 반박할 내용 있으세요? 아니요.
지금까지 인도가 뭐 정상회담이 50여 건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마다 거의 대부분 다 타지마할을 갔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 쪽에서 요청을 했던 것이고 오늘 도종환 장관이 기자회견 나오시고 그다음에 다른 프로에 나와가지고 인도에서 초청했던 초청장부터 해서 영문으로 된 것까지 다 공개를 했거든요. 네. 그 과정 속에서 나왔던 일정도 이미 타지마할은 다 들어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현지에 가서 급작스럽게 저걸 바꾼 것이 아니고요. 기존의 일정이 다 짜여져 있었던 대로 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 지점들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를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야당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모양새 그러다 보니까 다시 김건희 여사가 소환되고 이러면서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급작스럽게 바꿀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외교에서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유럽 가셨다가 갑자기 우크라이나 가시지 않았나요? 그거 사전에 공개도 안 됐던 거고 자기네들도 계획했던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언어 도단이죠. 그래서 국민들께서 일관성을 갖고 보시려면 적어도 외교 관계에 있어서는 상대 국가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 때도 모디 총리가 강국하게 와달라. 대통령이 이미 여름에 갔었기 때문에 11월 달에 또 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리다라는 판단이 있었고 그런데 인도 측의 이런 요청을 매몰차게 거절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의 어떤 마음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고민해서 결국 영부인을 보내기로 결정을 한 것이고 예. 마지막까지 일정 조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렇게 나온 것인데 이걸 가지고 자꾸 문제 제기를 하면 특혜를 받았다 어쨌다 얘기를 하면 그리고 이것이 뭐 무슨 외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인도 측에서는 정말 저는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해서 앞으로 한국과 무슨 외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상황을 좀 널리 보시고 윤석열 정부나 지금 여당 쪽에서는 자기들에게도 이 부분이 적용된다면 굉장히 이건 이상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지점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사실이 자꾸 호도돼서 두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우크라이나에 갔던 거는 안보와 안전의 문제상 완전 비공개로 했다가 거기에서 밝힌 거고요. 그리고 또 대통령의 정상 외교와 김정숙 여사의 비정상 외교를 자꾸 그렇게 호도해서 말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도 측의 간곡한 요청으로 긴급하게 갔다? 이건 저와 우리 당의 워딩이 아닙니다. 고민정 의원의 워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문제가 됐다는 걸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초청장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초청장 공개하신 거 보면 10월 26일 날 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10월 26일 날이면은 김정은 여사가 11월 4일 날 방문을 하시거든요. 네. 8일 전에 보내왔다는 거죠. 9일 전, 8일 전. 이 고등학교 동문회 초청장도 이렇게 보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영부인을 초청을 하면서 8일 전, 9일 전에 보내요. 이거는 사실상 끼어들기 한 것은 맞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그 끼어들기를 한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됐느냐 안 됐느냐는 또 별개의 이야기죠. 가서 정말로 외교를 잘해서 영부인만이 할 수 있는 외교를 정말 해서 왔느냐. 그거는 판단해야 될 부분인데 네. 다만 이게 정상적인 루트로 영부인이 간 거는 분명히 아니다. 그거는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급박하게 이뤄진 면이 있다. 이 얘기네요. 자, 그런데 의상도 지금 여당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죠. 네.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과 관련해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김 여사가 인도 대통령 부인에게 받은 살이라고 하는데 인도의 전통 의상입니다. 이걸 블라우스로 만들어서 입은 걸 두고 여당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대통령 기록물을 훼손했다, 무단 반출했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이건 이것도 어떻게 보세요? 외교 관계에서요. 아마 저거를 디자인하기 전에 인도 측에다가도 이게 혹시라도 그 옷을 혹시라도 리사이클링을 하게 되면 이게 혹시 인도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거나 외교적 문제가 될 수 있냐 확인하고 저걸 했을 겁니다. 그리고 저걸 하고 인도 측을 만날 때 저렇게 입은 것인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누군가가 방한을 할 때 한복을 입고 온다면 우리 마음이 더 열리게 되어 있죠. 그런 이신점심으로 이거를 확인을 해야지 이거를 가지고 훼손했다? 대통령 기록물이 그렇게 소중하다라고 얘기하는 정당에서 김건희 여사가 300만 원 명품백 받은 걸 지금 대통령 기록물로 기록해 나와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계속 뭔가 안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적어도 외교는 상대가 있는 것이고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것이지 이거를 또 훼손했다. 그걸 가지고 또 싸우는 그 모습을 인도가 보고 있다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심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잠깐만 첨언하고 가도 될까요?
20초 드릴게요. 인도에서 사리를 선물한 겁니다. 인도의 사리는 옷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성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 신성한 것은 바느질이 들어가지 않는 옷입니다. 사리는 바느질이 들어가지 않는 신성한 옷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 오신 국빈한테 나전책이 보석한 선물로 줬는데 잿더리로 쓴 겁니다. 이거는 인도를 무시한 행태입니다. 알겠습니다.